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올해 안에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군산과 김제, 부안 등 3개 지자체장과 의회 국회의원들이 의견 접근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원시가 전북대 남원 글로컬 캠퍼스 조성 후 교육 거점 도시로 변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옛 서남대 부지 활용안과 함께 미래 성장 동력 추진안도 밝혔습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시민과 함께 지난 2년을 쉴 틈 없이 달려왔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의미 있는 성과도 거뒀다고 자평했습니다. 고창군은 민선 8기 전반기에 대규모 민간 투자와 1,000만 관광객을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민간 투자 사업 유치 확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올해 안에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도지사는 이를 전북도청에서 민선 8기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을 관할하는 군산과 김제, 부안 등 3개 지자체장과 의회 국회의원들이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어 관할권을 행사하는 문제와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는 특별자치단체 출범은 달리 접근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도지사는 전주, 완주 통합에 관해서는 완주 국민들의 신뢰를 쌓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원시가 전북대 남원 글로컬 캠퍼스 조성 후 교육 거점 도시로 변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폐교됐던 서남대 부지 활용안과 더불어 바이오와 드론 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 추진안도 밝혔습니다. 김남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옛 서남대학교에서 건물 철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 2017년 폐교 뒤 방치됐던 이곳은 남원 글로컬 캠퍼스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대와 공동으로 교육 거점 도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남대를 그 글로컬 캠퍼스로 조성하는 거에는 아마 우리 8만 모든 시민들의 염원이기도 하고 또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 남원의 그 새로운 그 발자취를 만들기 위한 첫 단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서남대학교로 인한 우리 인구 감소, 극심한 지역 경제 피폐화되는 부분들을 반드시 재생시키고 또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 시장은 민선 8기 후반기 중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미래 사업안으로 바이오 융합센터와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내 드론 활용센터 건립 등을 제시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지역 내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저는 미래 신성장 동력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중에서 하나가 가장 큰 것이 바이오 산업입니다. 그래서 곤충과 그리고 바이오 원물 등을 이제 스마트팜을 통해서 생산을 하게 되면 생산과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6차 산업을 일으킬 수 있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200억여 원을 들여 옛 서남대 부지와 건물을 매입해 교육 거점 도시를 추진하는 남원시. 폐교한 대학을 활용한 지역재생 모델을 제시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민선 8기 2주년을 맞은 이학수 정읍시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시장은 시민과 함께 울고 웃으며 지난 2년을 쉴 틈 없이 달려왔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의미 있는 성과도 많이 거뒀다고 자평했는데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기 절반을 소화한 이학수 정읍시장. 그동안 힘든 일도 있었고 보람찬 일도 많았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을 때면 가슴이 참 많이 먹먹해지기도 했고 큰 책임감을 느꼈으며 간절하게 바라시던 일을 하나라도 풀어드릴 때는 제 일처럼 많이 기쁘기도 했습니다.
의미 있는 성과도 많이 거뒀다고 자평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지역 소상공인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시한 공공 배달앱이 자리를 잡았고, 주민 스스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공유 냉장고와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의미를 부여하며 직접 소개했습니다. 특히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청년 정책 가운데 지난해 운영을 시작한 청년 취업시험 준비반은 보람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취임 이후에 47가지의 청년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청년 취업반을 운영해서 국가 공무직, 공무원이나 지방직 공무원, 그리고 금융권에 몇몇 청년들이 취업을 하게 돼서 참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해 베트남, 필리핀 등과 업무 협약을 맺어 700명에 가까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배치했고,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피해 보전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가 지원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총 사업비 255억 원을 확보한 농촌 협약 사업과 전북 테크노파크 부설기관인 바이오 규제 혁신센터 유치도 주요한 성과의 하나로 언급했습니다. 남은 임기 2년, 어린이 전용병동을 갖춘 소아외래 진료센터나 공공산후 조리원 설립 등 민생경제부터 시민 소통까지 크게 6개 분야의 정책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이제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로 들어서는 만큼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본 궤도에 올리고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만들도록. 그렇지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시정 운영에 동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도 여전한 상황. 대법원 상고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 시장은 앞으로도 정읍에서 함께 나고 자란 시민을 위해 혁신과 적극 행정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고창군은 민선 8기 전반기 중 대규모 민간 투자와 1,000만 관광객을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민간 투자 사업 유치 확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고창군은 삼성전자 3천억 원 규모 투자 유치와 용평 호텔앤리조트 종합 테마파크 조성 계약을 민선 8기 전반기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1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 스마트 허브단지 추진 중 제기된 과제 해결안도 밝혔습니다. 고급 전문 인력을 우리 영선고등학교에서 좀 충당을 좀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좀 그쪽이 하고 있고, 산업단지 안에 약 5,000평 규모의 부지를 마련을 해서 거기에 좀 일종의 주택 200채 정도를 지어서 청년 부부 이런 분들이 그쪽에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 군수는 민선 8기 후반기 동안 국민의 실질 소득과 생활여건 개선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간 투자 사업 유치 확대안도 약속했습니다. 국가 예산을 따서 뭔 일을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을 해야 돼서 저희가 가능성이 있는 관광지 또는 가능성이 있는 이쪽에 좀 그 상업 활용지를 민간 투자자들에게 제공을 해서 보여줘서 그분들이 직접 이 투자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증가로 검토 단계에 있는 노을대교 조성에 맞춰 명사심리 해안가를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심덕섭 군수. 다음 달엔 민간기업 대여섯 개와 업무 협약을 맺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심덕섭 고창 군수는 임기 후반엔 기업 유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 돈과 사람이 모이는 고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정읍시의회가 제296회 임시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박일 의원과 무소속 이만재 의원을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했습니다. 5선 시의원인 박 의장은 전체 17표 가운데 14표를 얻었고 재선의 이 부의장은 9표를 받았습니다. 시의회는 2일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뒤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시의회 의원 구성은 민주당 13명, 무소속 4명입니다.
김제시의회가 제280회 임시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서백현 의원과 같은 당 이정자 의원을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했습니다. 삼선 시의원인 서 의장과 재선의 이 부의장은 시의원 13명 만장일치로 당선됐습니다. 서 의장은 화합하는 최강의회, 시민 속에서 답을 찾는 현장의회, 공부하고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스마트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정경제위원과 안전개발위원을 선임한 시의회는 2일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뒤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시의회 의원 구성은 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입니다. 부안군의회가 1일 제352회 임시회를 열고 2년 동안 임기를 수행할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습니다. 부안군의회 후반기 의장은 박병래 의원이, 부의장엔 이강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박병래 의장 당선인은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8일 오후 6시 20분쯤 고창군 동호항 인근 갯벌에서 50대가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조개를 채취하기 위해 갯벌에 들어갔다 밀물로 인해 고립된 50대 A씨를 갯벌구조대 선박을 이용해 구조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구조된 A씨는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경기 둔화가 계속되면서 전북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더 나빠졌다고 합니다. 기업들은 그 원인으로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내수 경기를 꼽았다고 하는데요. 실제 올해 1월에서 5월 재화 소비를 뜻하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하며 금융위기 이후 낙폭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자료에 따르면 6월 전북 제조업 기업 심리지수는 96.2로 전달 대비 9.6포인트 하락했으며 7월 전망 CBSI도 92.5로 전달보다 7포인트 떨어졌다고 합니다.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내수 부진 비중이 가장 높고 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인력난, 인건비 상승이 그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내수 부진 비중은 전달보다 9.2%나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전북 중소기업 경기 전망 지수도 전달 대비 하락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가 7월 경기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업황 전망 경기 전망 지수가 73.3으로 전달 대비 0.7포인트 하락했고 이는 전국 평균인 78보다도 낮았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순창형 전원마을 500호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순창구는 전북개발공사와 전원마을 공동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사업 추진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원마을은 순창읍 백산리와 구림면 운봉리에 조성될 예정으로 전북개발공사는 오늘 12월에 기본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내년엔 착공할 계획입니다. 순창형 전원마을 500호 조성 사업은 단순히 주거지를 마련하는 것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이입을 위한 핵심 전략적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을 전북개발공사와 함께 추진해 인구 이입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설 혼불의 배경인 남원시 노봉마을이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주거경관 개선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남원시 삼해면 노봉마을엔 수상 건축물과 사계절 화단이 조성되며 복사꽃 나무가 심어지는 등 휴식과 관광 특화 공간이 조성됩니다. 남원시는 마을 추진위원회와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살기 좋은 마을, 활력이 넘치는 마을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